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4050 주부들의 창업을 돕고 있는 메일앱입니다. 오늘 거의 지금 마지막 라이브를 했던 게 아마 작년 10월 달인 것 같아요. 네, 작년 10월 달인데 지금 아마 11, 12, 1, 2, 3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지금 방송을 이제 다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메일앱의 대표 수업이죠. 내평 매장 사장 되기라는 창업 수업이 오픈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업 소개를 하려고 잠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방송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라방 동시에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짧게 간단하게 우리 내평 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또 이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방송 중에 한번 체크해서 또 그 남겨주신 글에 관련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내평 매장 사장 되기라는 창업 수업에 대해서 짧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내평 매장 사장 되기냐면요. 사실 제가 1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오픈한 매장이 내평이었어요. 그래서 내평에서 조금씩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오늘의 메일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첫 번째 창업 수업도 제가 내평 매장 사장 되기라는 이런 그 수업명을 붙여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3월 15일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오늘 3월 1일이기 때문에 3월 15일 수요반으로 해서 34기가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6명에서 8명 진짜 시크릿 정말 아주 소수 정예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더 많은 인원 케어도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해보니까. 지금 6명에서 8명 정도가 딱 적당하게 팀을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3월 15일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떤 수업이냐? 저희는 내평이잖아요. 수업명 내평이잖아요. 아주 작은 매장에서 혼자서 운영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내평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샌드위치 전문점으로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그 메뉴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샌드위치, 그리고 요즘에 제일 핫한 케이터링 박스, 그리고 수제 도시락, 그다음 이제 브런치 메뉴까지 이렇게 4가지 컨셉으로 요리를 배울 수 있고요. 6주 과정이에요. 6주 과정 중에 4주는 요리를 배우게 되고 나머지 2주는 일단은 그 매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아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오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주는 경영 수업을 제가 넣어드렸고 또 나머지 한 주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수업을 저도 막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처음에 이제 요리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다양한 이런 그 수업을 들으러 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집에 와서 연습을 하고 내가 다시 만들어 보려면 이거 어떻게 했지? 정말 제일 쉬웠던 파프리카 꽂이할 때도 방향이 안쪽이었나? 바깥쪽이었나? 막 이런 정도로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저는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평 매장 사장 되기에는 샌드위치도 다 직접 만들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직접 도시락도 담아 볼 거고 저희 33기 마지막 수업이 내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락을 테마로 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일은 이렇게 고급 도시락을 한 사람 2인분씩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배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이런 레시피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활용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잘 만든 음식을 또 잘 팔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좀 한 뼘씩 우리가 6주 과정이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6주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할 때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가실 수 있고 하나라도 더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업 그 커리큘럼이 바로 지금 6주 과정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주 과정인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는 샌드위치가 좀 많은 편이 보통 한 40가지 정도 메뉴를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 34기까지는 제가 VOD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 막 처음 수업으로 오시게 되면 집중해야 되죠. 메모를 해야죠. 사진을 찍어야죠.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표 매장 사장 되기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VOD를 다 준비를 했는데 그 VOD 영상을 제가 34기까지만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왜 안 되냐면 저희 지금 새로운 그 경영 수업을 런칭 중에 있어요. 소자본 창업학 개론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마 다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식만 잘 만든다고 이게 다 되진 않잖아요.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당연히 맛있게 만들겠죠. 이 만든 음식을 잘 팔고 싶고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경영 수업과 요리 수업을 나눠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깊게, 네, 반갑습니다. 짝짝짝. 더 깊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드리려고 경영 수업과 요리 수업을 분리를 했어요. 지금 34기까지는 VOD 영상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35기부터는 왜냐면 저희가 소자본 창업학 개론 이론을 들으시는 분들께 VOD 영상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35기부터는 이 VOD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VOD 영상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전에 지금 아마 메일앱 내평매장 사장 되기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저희가 블로그에 공지를 올리고 나서도 이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계속 문자로 지금 상담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워서 6주 동안 배워서 정말 창업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제 답은 그거예요. 저는 차라리 미래를 대비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바로 배워서 오픈을 할 때가 제일 내 걸로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라는 거는 그냥 한 번만 이게 배운다고 만들어 본다고 내 걸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그 셰프님이 계시는데 그 셰프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요리라는 거는 최소 3번은 만들어 봐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들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목적이 없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 언젠가는 배워서 언젠가는 내가 이 레시피를 사용할 때가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목적 있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배우고 재료를 사서 실습해보고 이제 3개월 내로 오픈을 하라. 그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거의 한 300명 정도의 수강생분들이 계시는데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 보면 수업과 동시에 오픈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중에 가서 연습하면서 해볼까라고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열정이라는 게, 이게 저도 지금 MBA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초창기 때 1월 달에 수업을 들을 때랑 지금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2달 지나고 나서 들을 때랑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뭔가 즉석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와야 제가 점점 더 일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리를 배워서 이 메뉴를 배워서 어디에 바로 좀 팔아서
고객들의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연습만 하잖아요. 사실 누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재료값도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레시피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해서 이 레시피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맛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정말 계량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요린이라고 해도 레시피대로만 따라하고 그 공정만 잘 지키잖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의지가 있느냐, 내가 언제 창업을 하느냐, 이런 그 시기의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커리큘럼을 4가지 컨셉으로 수업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1인 창업하기 제일 좋은 아이템이에요. 샌드위치가. 특히 요리를 못하는 요리니 분들도 창업하기 제일 좋은 아이템이고, 또 샌드위치가 어때요? 건강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그 수요층들이 점점 더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고 다이어트로 드실 수도 있고 샌드위치를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내평에서 샌드위치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에 좀 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어때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바로 작게 내 매장 사장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샌드위치를 제일 처음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담아드렸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수업 때는 저희가 케이터링 박스를 넣어드렸어요. 이 케이터링 박스 같은 경우는, 케이터링 박스는 뭐냐면, 그 출장 뷔페와 도시락의 틈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케이터링 박스라는 그 아이템이 생겨난 이유 자체가 저희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 고객 단골 손님께서 원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던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도시락을 준비를 했더니 우리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도 나누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도시락만 딱 들고 집에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이 행사를 준비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출장 뷔페를 부르려고 했더니 또 비용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막 예산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뭐 최소 주문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출장비 별도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도시락인데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데 뷔페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던 이 질문 때문에 케이터링 박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저희 수강생들도 지금 그러시거든요. 이 케이터링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도시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손이 많이 가서.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매력이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는 거의 케이터링 박스 전문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템도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시간에는 수제 도시락. 저희 아마 메일앱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그 수제 도시락, 국민 도시락 있어요. 수제 도시락 중에 제일 기본적인 샌드위치 3피스 들어가고 과일 들어가고 다과 들어가고 음료 들어가는 요 제일 기본적인 구성인데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저희 순복음교회에 6,000인분 도시락을 납품했었어요. 사실 그 주문을 받고 나서 제가 원래 매주 월요일 라이브데이거든요. 저희 매주 월요일 날 3개 코너를 방송을 했었는데 이 주문을 딱 받고 나서 너무 걱정이 앞서가지고 뭐 방송이고 뭐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을 아예 중단하고 그 10월달 한 달 동안은 단체 주문 6,000인분을 준비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끝나고 나서는 뭔가 약간 번아웃이 왔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바쁘다가 이게 큰 건을 딱 끝내고 나서 도저히 다시 텐션을 끌어올리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쉬고 또 연말에 바로 저희 성수기를 맞이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벌써 2월 달도 지났고 오늘 3월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방송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 제가 내평매장 사장되기 이 커리큘럼을 소개한다고 정말 처음으로 큰맘 먹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트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수업을 소개하는데 좀 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수업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번째 수업은 이제 브런치 메뉴를 배우게 될 건데요. 저는 4평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우리 그 서울에 보면 1층에 있는 매장 중에 보통 8평에서 10평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평 정도면 사실 배송만 하기에는 어떻게 공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저는 브런치 메뉴를 할 수 있는 단체 주문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프라이빗 파티 할 수 있게끔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그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런치 메뉴까지 한번 넣어드렸고요. 5번째 시간에는 경영 수업이에요. 사실 저희 경영 수업 때 하루로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 다루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뭐 식재료 구입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거래처 모든 거래처를 오픈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하는 방법도 또 그날 이제 뭐 미리 캔버스 요즘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걸 아직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도시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규격이 있어요. 그걸 좀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업자를 어떻게 내고 그리고 그 매장을 어떻게 상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견적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견적서,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담할 때 멘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고 있어서 이것만 있어도 사실 저희 상담할 때 떨리지 않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벌써 6년 전이죠. 6년 전에 막 오픈을 했을 때 단체 주문을 받고 싶어서 그때 막 SNS 홍보도 하고 했었어요. 처음 전화가 들어왔는데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떨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전화는 왔고 무슨 말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연락처 뭐 행사 날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아예 매뉴얼을 다 만들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 순서, 전화를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까지 제가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원본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걸 아예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세요. 처음에 들고 다니시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예 메모 노트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놓치는 부분도 없고 그 상담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견적서 작성하기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견적서 작성할 때 정말 팁이 있어요. 요즘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아마 개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공감이 가실 텐데 요즘 진짜 천정부지로 물가가 물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정말 저희 메뉴를 잘 정해야 그나마 마진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공감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메뉴 견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저는 이 부분도 창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꼼꼼하게 짚어 드릴 거고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그거예요. 사실 이게 32기부터 이 수업이 있었어요. 32기부터 있었는데 뭐냐면 수업을 듣고 다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딱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인분 도시락 10인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마지막 수업 때 6회차 수업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견적서를 내요. 저희 뭐 오늘 10명, 14명, 20명 도시락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견적서를 만들어 봐요. 각자 만들어 보고
넣고 싶은 메뉴. 왜냐면 금액이 35,000원이다. 그럼 35,000원에 맞는 견적서를 만들겠죠? 그걸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견적서 확정을 해요. 그 확정을 하고 스케줄도 같이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왜냐면 도시락을 하게 되면 순서가 있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밑작업을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어떤 메뉴가 나가야 되는지, 음식은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양은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수업에서까지 막 풀기는 좀 시간상에도 시간상 여유도 좀 없고, 그리고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드려도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예 수업을 하나 넣었는데 32기부터 넣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저희 32기 때는 정말 한창 피크 때여서 큰 주문도 직접 해보셨고,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큰 주문도 해보셨고, 33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약간 견적서까지 작성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직접 내일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마지막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휴일도 바쁘게 지내시네요. 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을 몰랐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내평 매장 사장 되기는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 수업이, 왜냐하면 정말 많은 수업들이 있잖아요. 요리 수업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 수업이 뭐 정말 제가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저는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경험했던 걸, 그 경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면 저는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만큼 노하우를 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새로 막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저보다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시간을 벌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수업이라고 해서 레시피가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제 수업에 오시면 저는 그런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노하우,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담을 좀 더 잘해서 단체 주문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좋은 물건을 좀 잘 고를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시간을 벌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수업에서는 저는, 왜냐면 첫 창업을 내평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진짜 골목에, 사람들이 통행이 별로 없는 골목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NS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고객님들을 기다려도 어때요? 몇 명이 없어요. 제가 처음 내평 오픈했을 때는 6시에 오픈을 해서 밤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래도 매출이 2만원, 3만원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골목 상권은 SNS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블로그니 인스타그램이니 유튜브니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매장에서 혼자서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마케팅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33기 단톡방에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케팅은, 작은 매장은 SNS 마케팅이 살 길이다. 이 얘기를 제가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는 요리만 배워가는 것보다, 왜냐면 저희가 6주 과정이잖아요. 저희 30기부터는 인스타그램 한 달 동안 1000명 만들기, 팔로워 1000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만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저희 매 기수마다 0에서, 인스타그램 0에서 시작을 했는데 1000명 이상 팔로워를 만드신 분들이 나와요. 진짜 와닿거든요. 네네, 골목의 현실에 와닿아요. 네, 저도 골목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달하다님도 인스타그램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절실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이게 이 온라인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기, 29, 30, 31, 32기 다 모두 1000명이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절실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는 정말 1000명 팔로워 찐팬을 만들어 나가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는 그게 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스타 세계, SNS 세계로 좀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까봐 네, SNS 세계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케이터링 사업 때 마진율을 얼마나 보시나요? 케이터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원에 따라 달라요. 이게 30명 미만과 10명 미만, 100명 마진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균일하게 30%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저희 업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예약제다 보니까 주문이 매일마다 있으면 사실 크게 고민될 게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문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짤 때 또는 견적서를 작성할 때 다음 주문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재료 주문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로스가 없는, 개수가 맞는 그런 재료들 위주로 견적서를 넣어야 돼서, 사실 견적서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잠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수업 때는 요리가 다가 아니다. 이제는 정말 요리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요리만 잘하시는 분들이 사업까지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집이 더 맛있는데 옆집이 잘 돼, 장사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 집은 마케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정말 이 요리하는 거에 열정 못지않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수업 때 요리 플러스 경영 플러스 인스타그램 찐팬까지 1000명을 만들어 가는 걸 목표로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배워 나가서 각자 위치한 동네 1등 매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예요. 1등 매장. 그러려면 일단 인스타도 하셔야 되고요. 밴드 또는 당근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동네에서 1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랑 인연이 돼서 저희 수업을 들으시고 저희 내평 매장 사장 되기에 수강생들이 되시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매경인이라는 매일앱 경영인 연합회를 만들 예정인데, 그 협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어떻게든 다 우리 동네 1등을 하자, 이게 저희 지금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요리만 들으시면 저한테 오실 필요 없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셰프님들도 계시고, 또는 이 업계에 정말 오랫동안 몸을 담그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매일앱에 와서 이 수업을 듣는다. 저는 3가지를 꼽고 싶어요. 일단은 요리와 경영을 함께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전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 과정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교육 과정으로 나뉜다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손잡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리와 경영을 같이 배우실 수 있고 제가 실습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소속감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걸 혹시 느껴보셨어요?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독립하셔야 되잖아요. 스스로 혼자서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창업을 했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회사 소속.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혼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우리가 비록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각자의 매장을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 뭔가 동지애가 있고 소속감이 되어 있고 어려운 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런 힘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그 내평 매장 사장되기라는 단톡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원하시는 분들만 거기에 들어오시면 우리 사장님들끼리 또 이런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뭐 이런 포장 용기는 어디에서 구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런 식재료는 어떻게 사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뭐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또 선배 사장님들이 또 엄청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실 거고 저도 많이 또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만약 아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답장을 드리는 거고 만약 저도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뭐 배워서 알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집단 지성을 이용을 해서 또 같이 알아보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저희 큰 장점이고 저희 메일앱의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음식을 시켜보니까 보기에만 이쁜 게 있고 손이 안 가고 그리 이쁘지는 않는데 맛은 끝내주더라고요. 어떤 걸 중시해야 할까요? 창업 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어떤 부분? 케이터링 음식을 드셔보셨는데 이쁘지만 손이 안 가고 이쁘지 않지만 맛은 끝내주고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예쁜 거는 디저트류가 아닐까요? 공장에서 납품받는 그리고 이쁘지는 않지만 그리 이쁘지는 않은데 맛이 끝내주는 건 아마 수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공장에서 납품받은 거랑 저희가 수제로 만든 거랑은 맛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식은 수제. 그냥 공장이랑 경쟁했을 때 저희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제로 음식을 만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 수제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판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샌드위치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가격도 인지를 해야 되고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가격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제를 고집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제로 고집을 해서 특히 저는 소스만이라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 대표 메뉴, 저희 메일앱에서 이 메뉴는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메뉴에 대해서는 저는 수제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맛에 대해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창업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창업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소자본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왜 소자본 창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지금 또 집필하고 있는 책도 있는데 거기에 무자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창업 방식이 많잖아요. 무인 창업도 있고 창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소자본 창업을 굳이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선이 소자본 창업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저는 3천만 미만 투자가 소자본 창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증금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평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창업 비용이 1,000만 원 들었어요. 인테리어, 집기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저희 수업을 들으실 때도 항상 이 내평이라고 수업을 신청을 했지만 마음만은 내평이 아닌 거예요. 막 마음만은 10평, 40평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는 저도 지금 매장을 여러 개를 오픈하고 닫아보고 막 이런 경험이 쌓다 보니까
창업에서 제가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없네.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제가 제일 처음 집필한 경영서가 있는데, 거기에 창업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욕심. 창업에서 욕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뭐랄까, 이게 이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돈 예산 안에서 제가 경영 노하우에 보면 3331 법칙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그냥 오픈하기 전에 다 사용해버리면 안 돼요. 남겨야 되거든요. 최소 30% 이상은 남겨서 앞으로 미래는 아니고요. 몇 개월, 앞으로 몇 개월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들어가요. 막 이거 테이블도 좀 좋은 걸 해야 되겠고요. 냉장고도 좀 좋은 걸 해야 되겠고요. 아까 유리냉장고는 우리 매장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막 하다 보면 사람이 눈높이가 높아지면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저희 수강생분 중에 내평매장을 이제 들으셨는데 나중에 창업했더니 1억이 들어가신 분 계세요. 소자본 창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사실 매장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근데 저는 창업도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은 매장에서 먼저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고 나서 그때 작은 매장을 양도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잘 되는 매장은 충분히 잘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나의 실력에 맞게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매장 오픈하는 거는 좋아요. 저는 추천을 해요. 하지만 저처럼 직장만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였잖아요. 창업의 참자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4평이 아니고 만약에 40평을 오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벌써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4평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4평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짱으로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요즘에 정리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요즘에 절대로 애원 영업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론이 있어요. 왜냐면 고객이 스스로 내가 필요한 걸 인지하고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지, 저희 걸 제발 한 번만 좀 사주세요, 이렇게 애원식인 마케팅은 이제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수업 때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당연히 매장이 크면 클수록 고정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게 나도 모르게 상담하면서 다 녹아 있어요. 목소리, 아니면 말하는 속도, 톤, 발음, 이런 부분에 다 녹아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이 주문을 따고 싶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싸게 해주세요, 아니면 뭘 좀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내 평이다 보니까 그런 조바심은 없었어요. 왜냐면 내 평 45만원 월세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정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 평 45만원 월세였어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없는 거죠. 내가 안 되면 뭐 알바 나가서 알바 좀 며칠 해가지고 월세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고객이 왕이다, 무조건 고객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개성을 살려서 제가 확실히 좋은 재료만 고집을 하고, 저희 인본만 정확하게 잡혀 있고, 우리 제품에 대한 소신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고객님들은 계시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눈높이 또한 많이 높아졌어요. 그냥 음식만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잘 따질 줄 알고, 들어가는 재료까지, 심지어 어느 브랜드를 사용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제품들이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작은 매장이잖아요. 작은 매장은 절대 방리담회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저희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24시간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저렴한 물건, 방리담에 뭐 적당히 가성비 좋은 물건을 방리담에 하는 방식보다는 좀 제대로 된 아주 좋은 상품을 출시해서 정말 꼭 필요하신, 저희 상품이 필요하신 분들께만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을 내평매장 사장되기를 들으면 제가 첫 수업부터 아마 헷갈리실 거야. 이게 요리 수업인지 경영 수업인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토록 이제는 요리만 잘한다고 해서 이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첫날부터 인본에 대해서 엄청 따질 거예요. 이 제품을 누구에게 팔 건지, 어떤 컨셉으로 팔 건지, 이렇게 해야 창업을 해서 저희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롱런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나가서 오픈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좋은 소식만 보내주셨으면,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 오늘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처음으로 단체 주문을 받았습니다. 또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점점 단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진심을 다해서 한 분 한 분께, 수강생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저희 이 수업이 보통 한 2달, 3개월에 한 번씩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픈 주기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뭐 비수기 때 보통 오픈을 하게 되고, 저희가 성수기 때는 또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수업을 또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1년에 뭐 한 4번, 많아야 5번, 그리고 제가 또 행사했을 때는 또 수업을 못하게 되고, 수업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번에 오픈을 하면 다음 기수는 또 언제 오픈할지 아직 날짜를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6번 오시면 되세요. 6번 오시고 저희 34기 같은 경우는 VOD를 마지막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 한번 그 시간을 내셔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롬에서 수업을 들으셨군요. 롬도 너무너무 잘하시죠. 진짜 수업하시는 분들마다 본인들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컨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이런 스타일링을 배우고 싶은지, 메뉴를 배우고 싶은지, 경영을 배우고 싶은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다 잘하지만 이제 나랑 맞는 거, 나는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나는 뭐 매장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배우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수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배우면 물론 다 내 거예요. 배워서 남을 주는 건 없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배우는 거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배워서 바로 응용까지 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제 수업에서 배운 걸 저는 최대한 좀 많이 빨리 응용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면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저희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프로필 상단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내평매장 사장되기 34기 수업 모집이라는 이런 그 공지글이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배우는 메뉴들도 제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커리큘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정말 급히 라방을 시작을 했는데 또 함께 이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기회에 또 자주 뵙도록 하고요. 저 이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기회 될 때만 한 번씩 방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방송 끝나고 내평매장 사장되기에 좀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마찬가지로 프로필 상단에 보면 제 연락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또 전화로 다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